안녕하세요, 빌딩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2026년 4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따끈따끈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규모는 대지 면적 약 100평에 건물 연면적은 300평이에요.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맞으면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할 만큼만 사용을 하고 임차를 주기에도 충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물이에요. 투자용, 사업용 동시에 이게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앞에 도산공원 라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바로 앞에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희 건물 주차장은 법정 주차로는 7대, 그리고 실제 병렬 주차까지 다 하면은 최대 11대까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서는 한 20m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주차 환경이 좋은 이 입지 자체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위치예요. 여기가 발렛부스가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발렛부스에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막 진짜 700에서 1000만 원씩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를 필수로 보는 임차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어 있는 위치다. 대지가 100평 안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다 보니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1층 같은 경우도 20평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5층 같은 경우도 25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준층은 50평이 넘어요. 층당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하는 무려 대략 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물의 세심함이 주차장 천정을 그냥 두지 않았고 이렇게 루버로 디자인을 했어요. 루버와 라인 조명을 통해 갖고 뭐라 그럴까, 이 코지한데 럭셔리한 분위기가 바로 연출이 됩니다. 이 주차장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건물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이 건물의 이 외장재, 영상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냥 이 건물에서 벌써 주는 아우라가 굉장히 커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실제 다른 매입 비용 이런 금융 비용 제외하고 이 건축비로만 쓰인 게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심혈을 들여서 고급 설계와 고급 시공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우선은 위로 올라가서 6층부터 건물을 이제 내려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층은 이렇게 옥상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올라가요. 요즘 이제 신경 쓴 건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요. 좀 이 압구정 일대의 지붕들이 다 보입니다. 공간이 답답한 공간 없이 공용부부터 시작해갖고 이 내실 공간까지도 전부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 공용 공간이 넓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5층 내부 면적은 23평 정도가 돼요. 이렇게 소규모 회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은 이렇게 테라스가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보다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탕비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또 가장 큰 장점은 화장실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여기에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남녀 분리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 되게 섬세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서 직원들의 복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집을 가거나 좋은 건물을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하면은 화장실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로 생각했던 건물이에요. 결국에 인테리어는 각각 취향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바꾸지만 화장실은 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용 공간이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제 건물 전체를 관람해야 된다고 하면은 항상 맨 꼭대기층으로 일단 무조건 올라가세요. 그러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는 게 정석입니다. 4층에는 룸이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놓음으로써 이제 홀과 대표실 또는 회의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미리 인테리어를 생각해서 해놨고요. 테라스를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4층 테라스가 옥상 다음으로 제일 넓어요. 이 폴딩 도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실내와 실외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 그래서 개방감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폴딩 도어를 열었을 때 분위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홀이 있고 또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 실내 면적은 55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층당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왜 꼬마 빌딩
하이라이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체 공간이 넓지만 이거를 구획을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층당 면적이 뭐 이렇게 기준층의 경우는 55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한 층에서도 구획을 해갖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탕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층마다 탕비 공간을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부에서 이제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이런 이제 탕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뭐 좀 편하게 쓰시라고 이것 또한 세심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총 3대가 들어가 있고 업무 공간으로 할 때 선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콘센트를 많이 써야 돼요. 어떤 업종이 들어오던지 뭐 미용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무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콘센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문어발식으로 막 설치를 해야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설계 당시부터 인입을 통해 갖고 이런 콘센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건물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콘센트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뭐 따로 에어컨 리모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터치식 리모컨으로 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뭐 분실하거나 따로 뭐 여기 갖고 와서 쓰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건물이에요. 3층의 화장실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더 넓어요. 여자 화장실은 룸이 2개가 되어 있고 룸마다 세면대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용부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졌고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소변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규모에서 만들 수 있는 소변기가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좌변기 하나에서 뭐 용변을 해소를 하는데 소변기와 이제 좌변기를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 있다. 2층은 3층이랑 구조가 동일해요. 그런데 조금 더 넓어요. 한두 평 정도 더 넓은 구조이고요. 3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동일하고요. 이제 1층하고 하이라이트 지하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300평에 법정주차 7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층의 면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100평의 대지에 건물을 올린 거기 때문에 넓게 빠져 있고 반듯한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저희가 내려오면서 봤는데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또 이 도로와 접한 면이 굉장히 커서 건물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요. 각 층별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의 업체한테 전체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래서 일부는 내가 쓰고 하는 층들은 임대를 줘도 되고 지하를 내려가는데 저희가 지금 계단실을 하나, 둘, 3번에 거쳐서 내려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층고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화장실이 미쳤습니다. 여기는 그 위에도 좋았었는데 더 좋아요. 화장실이 안에 내부 화장실이 벌써 수전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탕비 공간은 이쪽으로 화장실 앞 공용 공간을 활용해갖고 탕비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지하니까 아무래도 개방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깊게 만든 거고요. 지하는 층고가 높을수록 메리트가 커져요. 덩큰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면적은 한 75평 정도 되고요. 이렇게 층고가 넓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실제 면적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죠. PD님도 느끼시겠지만 전혀 이 습도나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죠. 비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좀 습기가 지하에 내려오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어요. 지하는 이렇게 단독 출입구가 있어요. 단독 출입구를 통해 갖고 이 건물 내에서도 개별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장도 진짜 엄청 고급스럽죠.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걸맞게 그 퀄리티를 맞추려고 심혈을 정말 많이 기울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혹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이득을 보는 겁니다. 건물 전체 면적이 너무 우리 기업에서는 다 필요하진 않는데 라고 하셔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들어올 임차사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임차를 주고 남은 호실은 추후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임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리테일샵, 의류, 패션, 그리고 미용 이런 업종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지상층 같은 경우도 뷰티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옥이나 병의원으로도 이제 임차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우선은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좀 저는 뜨거운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진짜 이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기 일대가 건축행위가 필요한 건물들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수준이에요. 이 라인이. 그런데 그 건물들은 매입을 해갖고 바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그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비용이 있어요. 뭐 시공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공사를 하는 동안에 금융비용도 계산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평당 원가가 2억에서 2억 5천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명도. 여기는 상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명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을 매입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매수자가 가져가야 돼요. 이 상권에서 이렇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번듯한 건물이 유일한 건물이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의 평당 금액이 무려 1억 8천입니다. 지금 매매 금액은 185억, 2026년 4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비닐 있잖아요.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완전 새 건물이에요. 매수자분들께서 빠르게 현금화를 시키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시장 가격대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빠른 현금화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수긍을 해주셔서 지금 시장에 맞게 남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원가, 실제로 탁감을 받아보면은 어제 이제 두 군데에서 받았었어요. 이거를 기업은행에서는 241억이 나왔고요. 우리은행에서는 245억을 줬었어요. 은행에다가 이제 탁상감정 의뢰를 하지만 결국에 그거를 평가해주는 거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해주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 금액이 240억에서 245억 사이가 나오는 정말 그런 가치의 건물이에요. 이 상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액이고, 이 토지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인데, 토지 금액으로 샀더니 이렇게 신축 건물, 이렇게 근사한 멋진 건물이 서비스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셔도 되실 만큼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제가 좀 급하게 촬영을 이 로데오 상권에 나와서 하게 됐고요. 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이 기업의 대표님들 혹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빌딩 이사부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